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아까 대표님이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SOC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길을 넓히다 보면 또 그 반대로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편리해지는 대신에 환경의 문제, 또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희 지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당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노무현 정부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 지난 9년 동안 사라졌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희들한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하겠다. 길이 필요한 걸 하겠다. 단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는 것을 중심에 놓고 길을 뚫더라도 뚫고 철도를 놓더라도 놓고 그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 82호선 평창 학부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수산에서 제천 넘어오는 길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민의 편리함과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느냐의 측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기본적인 SOC 사업들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시종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강호축 지금 이 선거가 끝나면 집권 여당과 함께 이 논의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논의가 시작이 되면 충북선 고속철도 사업은 당연하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정신 놓고 있으면 지난번 흑진도의처럼 잘못하면 충주에서 원주로 바로 가서 강원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민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 추진의 문제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 중소도시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점점 더 사그러들고요. 원도심은 지금 계속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느 도시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무엇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으면 원도심 저희들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양적인 팽창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의 측면에서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문제를 예를 들면 동영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영초등학교 그 자리는 제천의 지난 100년의 역사와 함께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우리 제천이 100년의 미래를 보고 제천의 100년의 미래를 보고 제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리적 여건과 지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권과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과연 이 동영초등학교 자리를 향후 우리 제천의 100년의 미래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껏 몇 년 동안에 수차례의 번복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또 시장이 반대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논의를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정치권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 몇몇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제시됐기 때문에 이런 반복의 과정들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함께 결정하면 저는 1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료초등학교 문제 시민사회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그리고 관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냐의 측면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과 단양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무조건 뭐 하겠다 이런 공약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연물 종합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완공됐을 때 우리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약 연 500억 정도가 됩니다.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루빨리 천연물 종합단지 완공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한 2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전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지만 제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실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 2년 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선배님들, 중앙정치권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제 친구 동료들, 선후배님들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책임지고 제천 단양의 지역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정치적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제천 단양이 그런 동네가 아니다. 의병정신으로 살아있는 우리 제천 단양이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이런 정치를 가졌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 유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리 서울서 그리고 농산에서 강원도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천 단양의 미래 기호 1번 이후삼